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에는 경북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또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지루하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이번 폭염 수준의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조금 더 견디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자주 들어있는데요. 지난 밤에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의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는 오존 농도까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대구와 안동은 34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배치 지역으로 정한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의 제3후보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성주 주민들과 국방부 장관의 간담회가 이번 사드 배치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온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와 성주 주민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성주 읍내와 가까운 성산포대 대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3의 후보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성산포대만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성주 유림단체와 요식업, 중소기업회, 안보협의회 회원들도 성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호소문 발표를 환영하며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 대한 기항적인 대안을 찾아 공론화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성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3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재방문해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성주 사드 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기존 주차장에서 주차 빌딩 공사가 한창이고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데요. 공항 이용객은 매년 많이 늘고 있지만 대중교통 정책도 답보 상태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들은 주차장을 빙빙 돌지만 빈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에도 공항 이용객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없고 협소하고 그래갖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셨어요? 지금 한 2바퀴, 3바퀴 돌아다녀요. 공항 인근에 새로 지은 공영 주차장도 주차 차량으로 빼곡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 얼마나 저쪽에서 시간 보내셨어요? 한 바퀴 이렇게 그냥 돌았어요. 그 주차 안내원이 있는데 차 댈 데 없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700여 면을 갖춘 주차 빌딩의 공사가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가 워낙 많으니까 뭐 늘고 안 늘고 그건 모르겠지만 자고된 그 공항에 공사하는 바람에 주차난이 좀 많이 심각해요. 이를 해결하고자 대구시가 올해 6월 동대구역과 공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에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수년째 다른 지역에서 오는 리무진 버스는 한 개 노선밖에 없어 사실상 공항 대중교통 정책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공항에 이전하더라도 한 10년은 봐야 되니까 그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는 다 있는데. 올해 말 주차 빌딩이 완공돼도 주차 면적이 기존 790여 면에서 1200면으로만 늘어 많을 땐 하루 10,000명 가까이 몰리는
공항 이용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해 대구 국제공항을 찾는 시민들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국제공항의 이용객은 1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3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나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지난 4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9,600여 명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티웨이 항공과 에어어 부산이 도쿄와 후쿠오카 노선을 새로 취항하면서 국제선 정기 노선의 운항 편수도 주 72편에서 122편으로 늘어난다며 연말에는 항공 여객 25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대구는 많이 덥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상 관측 장소가 바뀌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에 일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올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진짜 작년에 비해서는 에어컨도 지금 계속 틀고 있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덥고 햇볕도 많이 뜨겁고 시원한 바람도 안 부는 것 같고 에어컨 없이는 안 될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한낮 체온보다 높은 기온과 해가 져도 식지 않는 더위.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은 지난 1994년 이후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가 가장 많고 열대야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아 기록적인 더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놓고 보면 대구는 유난히 더운 건 아닙니다. 올여름 대구의 최고 기온은 지난 13일 38.1도로 지난해 38.3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최고 기온은 달성 현풍 39.5, 북구 서변동 39, 옛 기상대 자리인 신암동 38.5도 등으로 5곳의 관측값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열대야도 이달 대구 지역 열대야는 6일인데 예전 공식값인 신암동 기준으로는 9일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의 공식 대구 지역 기상관측 지점이 효목동 기상지청으로 바뀌면서 실제 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암동에 비해서 효목동이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만은 전체적인 기후 변화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압 배치에 따라서 이 신암동보다 효목동의 기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또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는 다른 4곳의 자료도 포함하고 동네 예보를 통해 각 지역의 날씨가 전달되고 있는 만큼 관측과 기상정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도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식 재해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양식 어류의 폐사가 시작된 지난주 초 포항 연안의 수온은 무려 28도에서 30도. 양식 어류는 수온 1도에도 민감한데 평년에 비해 무려 4, 5도가량 높은 고수온이 지금까지 열흘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고수온에 어린 강도다리 10만 마리, 시가 1억 원어치가 폐사한 양식장의 주인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상 유례가 없이 28도에서 30도까지 수온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사료도 못 주고 있고 특히 강도다리는 얘네들이 건강한 상태에서도 계속 죽어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더욱 걱정인 건 이런 고수온에 의한 피해는 보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양식 재보험은 조피 볼락과 넙치 등 24개 어종을 대상으로 적조 등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상 수온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식보험에서 고수온에 관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액의 50%를 지원한다지만 최고액이 5천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수온에 의한 경북 동해안의 양식어류 폐사는 지금까지 17건에 16만 8천 마리, 시가 3억 4천만 원어치에 이르고 고수온은 이달 말까지 지속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수온과 냉수대 등
바다의 이상 기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양식어민들의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상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온은 높고 습기가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김천 등지에서도 줄점 팔랑나비 등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천시 아포읍 주변 100헥타르에 발생한 줄점 팔랑나비는 6월 하순경 산란하는데 애벌레가 벼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입히고 성충은 8월 하순경에 많이 발생해 역시 벼잎에 피해를 줍니다. 또 청도와 경산, 군위, 영천 등지에서는 미국 선녀벌레와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이 발생해 농작물에 그름과 반점 등을 발생시켜 수확기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구시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고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4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와 교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하고 기관이나 학교별로 교직원 자체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 안 받기 캠페인과 함께 부정 청탁 거절하기 등 행동 수칙을 제정하고 다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개설해서 청탁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강원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고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해 2위로 올라선 대구는 승점 1점 차로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최근 이영진 감독 사퇴 이후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를 다잡고 선두권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과의 홈 맞대결에서 대구는 6승 5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강원이 원정 2경기에서 2패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대구가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어서 대구는 오는 일요일 7시에는 역시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다구 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은 한 달 동안 집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추락과 붕괴, 침수와 화재 등 위험 요인의 예방 조치와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등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구 등은 작업 중지와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추락재해 예방감독과 장마철 건설 현장 감독 결과 전체 현장 가운데 88%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법 처리됐습니다.